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3부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나입니다. 오늘 바깥의 날씨도 흐리고 추적추적 비도 내리잖아요. 우리 시장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TSMC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후 3시에 이제 발표가 됐죠. 장 마감 저희 전후로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또 약세를 띱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깊습니다. 어제 또 정 파트너님께서 이제 바이오 쪽에 좀 집중을 계속해서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제약바이오는 강합니다. 저희가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또 마켓나우 3부 이어지는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시 넘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지수 흐름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대형주들의 부진이 두드러지다 보니 코스피가 2,600선을 버티지 못한 채로 미끄러집니다. 2,59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0.65%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 쪽 이제 시총 2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 알테오젠 1위,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낙폭이 코스피보다 훨씬 깊죠. 1.84% 하락한 7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3,52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쪽에서 가장 크게 물량 덜고 있고요. 또 개인이 3,04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조금 줄여내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기관이 또 매수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매매 동향 보시면요. 오늘 기관까지 이제 이런 하락세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세 동참하고 있고요. 1,655억 원 매도세, 외국인이 88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2,6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수급까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 2가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넷플릭스와 K 콘텐츠입니다. 어제 또 밤사이에 넷플릭스에서 3분기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조금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액이 98억 2,500만 달러, 순이익은 23억 6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를 한 수치였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이제 5.4달러 정도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3분기 신규 가입자 수도 507만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확대 속도가 느려지기는 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웃돈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왜 좀 호실적을 발표했냐라고 보니까 계정 공유도 조금 단속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광고 요금제 가입자 수가 늘었다. 그래서 호실적이 좀 기록이 됐다라는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분기 매출과 순이익, 단기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 웃돌면서 호실적 발표했는데 4분기도 강력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냐라고 보니까 11월부터는 스포츠 생중계 서비스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요, 이제 넷플릭스 안에서 가장 좀 뜨겁게 반응을 했었던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시즌2가 또 12월에 공개가 됩니다. 요즘에 또 최강 야구 좀 즐겨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장시원 PD가 기획한 최강 럭비가 또 12월에 넷플릭스 안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하네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련 종목들 어떤 게 있냐라고 살펴보니까 영화 투자 배급사입니다. 뉴가 오늘 이 4가지 종목 중에서는 오전장에서 가장 강하게 좀 시세를 받아갔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 측에서 좀 지분을 인수하기도 한 기업, 그리고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넷플릭스에 방영을 하기도 했죠. 사마 네트워크스, 콘텐트리 중앙 같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이제 오전장에서는 좀 강했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반납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어닝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미국의 은행주들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JP 모건, 시티은행 같이 이런 대형 은행사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탓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또 트럼프 지지율이 해리스 후보를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역시나 금융주 상승세에 좀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은행주들이 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국내 금융주들 역시나 따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4대 금융지주 국내입니다. 3분기 단기 순이익이 4조 6,504억 원 정도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표에도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수치들을 통해서도 또 금융주의 강세를 저희가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10월에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탑10 지수가 7.55%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한 수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요 또 35개 금융주들 시총이 10월에만 15조 원이 넘게 증가를 했다라는 이런 데이터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금융주 역시나 또 저희가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주 환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런 밸류업에 대한 공시도 낼 수 있는 종목들 KB금융, 하나금융지주다라는 점 저희가 챙겨갈 수 있겠고요. 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밸류업 지수에 일차적으로 포함이 되지 못한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리밸런싱 할 때 포함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까지 다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에 중국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보시고요.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였는데요. 다시 한번 경제 성장세 둔화를 좀 확인시키는 결과였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명철 이데일리 중국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들리실까요? 네. 중국의 3분기 네. GDP 성장률 4.6%로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목표치 5% 네네. 안팎 달성에 적신호가 좀 켜졌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관련 내용 보다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3분기 GDP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4.6%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예상치인 4.6% 또 로이터나 블룸버그가 예측한 4.5%와 비교하면은 높거나 부합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률 자체만 놓고 본다면 5배에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또 분기별로 이제 시계열을 보자면 작년 1분기 4.5%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올해 연간 5% 성장을 목표로 발표했었는데 4분기에 이제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은 실망스러운 경제가 둔화됐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GDP 수치와 함께 좀 같이 볼 게 조금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9월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그 생산이 5.4%, 그 소비가 3.2% 증가하면서 그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그 중국 상하이 증시라든지 선전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 같은 데 보면은 지금 한 1% 안팎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장 초반이 그 약세였다가 반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그 4분기에 그 중국 정부의 그 정책 효과, 그동안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또 부동산이 어느 정도 회복할지 여부에 따라서 연간 목표 성장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중국의 GD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뭐 앞서서 이제 분기별로 네. 보면 2분기에 4.7% 정도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떨어졌고 지난해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특파원님, 이제 중국 정부가 국경절 전후로 잇따라서 부양책을 좀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좀 시장의 네.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좀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시장 실망감이 좀 뭐 많이 커졌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이 네. 재정 정책을 발표할 때 얼마를 투입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제대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달 24일 날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을 때 반응만 해도 그때는 되게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라고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준율이나 이제 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 정도 대책이 예상이 됐었는데 뭐 정책 금리도 다 내린다고 밝혔고 또 모기지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춘다고 발표하면서 이것만 해도 거의 시장에 연간 뭐 수백조 원 이상 그 유동성이 투입되는 대책이어서 시장에서 상당히 환호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통화정책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제 그러면은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할 것이냐라는 재정 정책이 관심이 되는데 이 그 시장에서는 재정 정책이 얼마나 조합을 해서 이 통화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냐를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국경절 연휴가 지나고 바로 8일 날 재정부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로이터 통신 같은 거 외신에서는 뭐 이날 정부가 2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80조 원 정도 정부 지출 대책을 발표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막상 이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가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의 발언만 좀 되풀이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을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이달 중으로 10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죠. 전국 인민대표회의가 좀 열릴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네. 부양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실망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네. 재정부에서 그 장관급인 재정부장이 그 재정 투입 규모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기관이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중국의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제 최고위급인 상무위원들이 나오는 상무위원회라는 회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만약에 중국 재정부가 뭐 어느 정도의 재정 정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법안 통과라든지 이 안건 통과라는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 이때 이제 상무위원들이 법안을 통과했다면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어느 정도 이상 규모의 특별제를 발행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1조 위안, 2조 위안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380조 원 최대 380조 원 정도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부에서 쓰고 있지 않은 재정만 해도 지금 약 2조 3천억 위안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예상처럼 뭐 2조 위안 이렇게 큰 규모가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나올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경우에 4분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던 그 재정 투입 대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4분기에 직접 효과가 날 수 있을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 그 전문가들 말씀들을 들어보면 뭐 통화 정책이 시장에 이제 도착해서 바로 효과를 내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그 재정이 발표 후에 효과를 내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부 뭐 돈을 투입한다고 결정했으면 뭐 회의를 거쳐야 되고 또 어디 예산을 배분하고 또 뭐 공문을 짓고 어디 이런 그 순순이 있기 때문에 당장 4분기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발표한다는 자체만으로 내년에 또 이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그 전에 9월, 10월에 발표했던 정책들이 조금씩 효과를 내면서 4분기에 조금 탄력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뭐 실물 경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중국 GDP 성장률과 관련해서 내용 전해주셨습니다. 임영철 특파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님과 방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이제 네. 뭐 중국의 GDP 성장률도 좀 발표가 됐고 오늘 우리 시장도 분위기도 약세 네. 띄고 있습니다.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17분이죠. 네, 이 시간대는 대부분이 이제 내일장을 위한 오후장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날의 시장의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이 보합권 출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도 쌍끌이 매수로 오후장까지 화장실 한번 안 가고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추세 1분봉, 자, 추세선을 자, 여러분들이 HTS나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매도량을 보시게 되면 매도량보다도 추세선을 보게 되면 쭉 계속 지금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시장은 무엇보다도 시작과 동시에 보합권 출발 이후에 시장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자, 가미된 것 같습니다. 자, 미 대선의 이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자,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 그러다 보니 신흥국 시장의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달러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자, 미국 자산에 배팅을 하는 모습과 함께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오늘 정의를 좀 내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전장과 함께 오전장에는 시작과 동시에 음봉에 한 차례 두 차례 좀 멈춰주는 나왔었긴 하나 자, 오후장에 들면서 가파르게 좀 더 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는 2,500, 자, 88.82 마이너스 0.78 빠지고 있는 자리에서 현재 밑에 꼬리도 없이 꾸준히 좀 내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20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세rum봉이 나온 게 맞고요. 지금 현재는 종가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꼬리가 달릴지 아니면 월요일장에 우리가 월요일장에 개파락의 양봉이든 아니면 인티형 캔들이든 지지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는 오늘 마지막 저점 자리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나 그 저점이 월요일장에 저항이 될지 아니면 인태형으로 추세 반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비중 축소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나오는 캔들을 보고 이제 비중 관리 꼭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거래일 연속 하락 사이클이 나오다 보니까 60일선 데드콜로스 그리고 20일선 데드콜로스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거래소와 동일하게 자, 오늘 종가 기준에서 꼬리를 얼마 달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저점이 꼬리도 없이 하락 마감 이후에 월요일장의 잉태형 캔들 아니면 밑에 월화의 지지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돛지나 망치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오늘 저점이 하나의 저항이 되기 때문에 월화, 자 월요일장을 잘 보시고요. 비중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종목별, 포지션별, 자 이제부터는 민방위 훈련 같이 여러분들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외국인의 매도 공방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나우 3부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면서 저희가 시장 대응 전략 확실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한 투자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핫스핀 코너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테마 오늘 PBR이 1등 차지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약세 띠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단기 테마 안에서는 엠폭스 테마가 지금 또 상위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4.49%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또 한 번 이름 올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득을 또 마이크로 바이옴, 어제와 큰 변화가 없네요. 단기 테마 안에서는 1등 치매 지금 0.52%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등 코로나19, 오늘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강한 모습입니다. 3등을 또 약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비만과 당뇨 테마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상위입니다. 1등 온라인 플랫폼 1.83%의 상승세, 2등 통신 1.4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PBR입니다. 확실히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니까요. 저 PBR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세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실적 테마 1위 안에 이름 올리고 있었고요. 장기 테마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단키트입니다. PCR급의 정확도를 가진 신속 진단키트 개발 소식 덕분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상위단에 올라 있습니다. 점검해 볼게요. 세 번째는 단기 테마입니다. 비만 치료제 확실히 위고비에 이런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단기 테마 안에 이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업종 상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까지 저희가 총 4가지의 테마들 오늘도 파트너님과 함께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실적 테마입니다. 네,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다 이 캔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동평균선 모두 다 세련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이 테마의 섹터별로 읽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 현재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추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어떤 이 종목이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까지만 여러분들 메모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PBR 쪽의 종목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담아놔야 되고 항상 들고 있어야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는 종목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종목이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2년 동안 우상향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다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올라가죠. 자, 늦었다 할 때가 빠르다라는 종목의 메리츠 금융지수는 오늘도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밸류업에 올라탄 원 메리츠 시가총액 20조 달성과 함께 이제는 20조 클럽에 들어온 만큼 여러분들이 주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자, 증권주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 좀 많이 드렸는데요. 증권주는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주변에 해외 증시 서학개미들 많으시죠. 그만큼 증권주, 증권사들의 이 해외 주식을 통해 가지고 수수료 베이스만큼 여러분들 많은 영업이익을 거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봐야 되는 종목 이 미래에셋 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눈높이 올라가는 중이고요. 특히나 올해 정관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자, 서프라이즈한 숫자를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200억에 2023년 올해 자
1조입니다. 자, 더블이 늘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움직임이 없고 이제 추세를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고 4분기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 2024년 실적 오픈 때까지 여러분들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권에서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꼭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PBR 안에서 또 금융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메리츠 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키트고요. WHO 이제 팬데믹 경고 이후에 키트, 코로나19 관련주들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좀 강한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오늘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이니까 단기성 물량으로 인한 트레이딩 관련 단기성 테마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단 키트 쪽을 보셔야 되는데 WHO에 올해 17개의 감염병에 발생했고 팬데믹 경고가 나온다는 뉴스와 며칠 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유독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냐? 시장이 약세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로 오늘 단기적 외인들의 이 물량을 좀 받아서 오늘 트레이딩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늘 랩지노믹스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시장 분위기와 함께 재료 매출과 함께 오늘 양음량이 나오갔습니다. 양음량이 나온 만큼 월요일장에도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가 배팅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이 있고 특히나 약세 시장이 움직이자마자 아침에 무엇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중에서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움직인다면 첫 번째로 랩지노믹스를 보자라는 의견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엠폭스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는 당연히 엠폭스 쪽에 관련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좀 급등을 또 추가적인 급등을 하다가 납입금 미납이나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단기성 트레이드 물량만 들어온다라는 것까지만 알면 되고요. 국내 최초의 엠폭스 PCR 진단 키트 수출 허가와 함께 오늘 외국인의 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 또한 연속성으로 보긴 어렵고요. 단기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고 이 종목이 오늘 곽강을 받았다라는 까지만 보고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제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에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코로나19 진단키트 엠폭스까지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에서도 저희가 진단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단기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입니다. 위고비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이 시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안 계속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 쇼티지, 다시 말해서 품절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들어오는 즉시 지금 병의원에서는요 오더를 이 풀오더를 계속 놓고 있습니다. 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고객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물량도 딸리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마케팅을 한 것 같습니다. 작게 줘서 과대 효과뿐만 아니라 마케팅으로 이 품절이라는 이 단어를 달게끔 만드는 그런 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맞춤형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보니 또 오르는 것도 있고요. 어째 보면 경영권 분쟁에 또 하나의 불씨가 또 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입니다. 자, 두 가지 재료죠. 말 그대로 쌍두, 양날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영망치 양봉만 나오면 됩니다. 거래량 터졌고요. 자, 영망치가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영망치 양봉이 나온다면, 자, 앞전에 있는 캔들을 모두 다 소화시키기 때문에 영망치 양봉이면 종가에 관심 가져보고 약간의 종가 배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할 종목은 오늘 좀 특이하게 팜스빌이 오랜만에 2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악마 다이어트라고 좀 온라인상에서 좀 유명했던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던 제품인데 그 회사가 팜스빌이고 요번에 와일하게 D00
하나의 체지방 감소 및 항비만 효과를 인정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서 조그만 효과만 나타나도 이렇게 상한가를 붙이는 걸 보게 되면 이 분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고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효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또 단기 테마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한미약품과 팜스빌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업종상인 테마고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네, 파트너님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네. 온라인 플랫폼 정말 2020년도, 2021년도에 정말 화려했죠.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네이버가 있는데 네. 자 이제 반등이 나올까라는 네. 생각과 함께 여러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2020년도, 2021년도에 황제주 같은 모습과 함께 거의 셋 답을 넷 답으로 움직였었던 거는 말 그대로 예전에 포털 사이트에서 떠나서 이제는 이 금색, 다시 쇼핑 금색 창으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네이버가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즘에 저가 플랫폼 자체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글로벌하지 못했던 그런 점도 있고, 그래도 특히나 이제 클로버 X의 이 인공지능이 너무 시장에 좀 뒤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또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기업 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대 저점을 좀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네이버는 안정적인 영업이익, 지속적인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대 저점을 좀 만들고 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28조입니다. 28조는 우리 개별 종목처럼 V자 급등이 아니라 패턴을 만들고 추세를 만드는데 대부분이 6, 7개월,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추세를 만들어지는 파동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모니터해 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언제 38,000원이 되었나요? 지금 10만 원이 엊그저께 같은데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최대 저점에서 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5일선을 타고 있는 것은 어째 보면 좀 어느 정도 바닥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다음 주 인공지능 AI 서비스 카나나 공개를 통해 가지고 모멘텀까지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또 QR코드 이야기 드리면서 하나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우리가 거의 6, 7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테마 전광판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시 전광판,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 보여드리죠. 1등, 2등, 3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한 200개 가까이 되는 테마와 섹터를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쪽만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고요. 제일 하단 부분 오늘 약하다는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제일 강한 거는 시장이 약하지만은 그래도 퍼센티지가 있는 거는 실적 테마 원쪽에 보게 되면 저 PBR, 화장품, 시멘트가 올라와 있고, 만약에 약한 종목은 오늘 제일 밑에 하락률이 큰 종목들이 있겠죠. 그만큼 한눈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이라 그래서 HTS에다 깨알같이 적어놓고 어디가 강하나 볼 필요 없이 강한 종목, 강한 섹터가 위로 올라오게끔 만들고 약한 건 우리 눈에 볼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좀 스마트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전광판입니다.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도 PC, 모바일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데일리 홈페이지 활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는요, 투자자 개개인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200% 저희가 50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주도 섹터를 잘 잡아내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저희 챌린지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시고 힘까지 받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두 종목씩 5거래일간 운영을 해서 13%를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미 2배에 달하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트너님께서 사과를 좀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치가 높아졌다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은 좋은 성과를 내셨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높아진 기대치에도 저희가 다 충족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최종 결과 발표된 날이죠.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10가지 종목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SK바이오팜 이미 익절 처리가 됐고 수익률은 12%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이미 익절 후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망치 캔들이 5일선을 타고 만들어지는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에선 사실 조금 아쉬운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캠의 경우에는 어제보다 수익률이 1%가량 더 높아졌죠. 4.25%로 마무리가 됐고요. 에이프릴바이오, 3일제약의 경우에는 살짝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0.2%, 2.2% 마이너스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네, 다음 종목은 한화엔진입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불거지고 있죠. 수익률은 2.34% 챙겨가는데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설정을 해두셨습니다. 저희가 챌린지 룰상 일단 금요일까지만 끌고 가도록 하지만 이후에 17,000원까지 목표가 열어두고 그 이후에 더 거래량이나 긍정적인 흐름들이 포착된다면 더 들고 가봐도 좋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뉴프렉스는 마이너스 3%대 수익권, 그리고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5%대 가까운 수익권을 챙겨가게 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 끌고 가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조금 더 집중을 해봐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좀 새로 들어온 종목들도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입니다. SK 파마텍과 함께 이번 주 챌린지를 강하게 끌고 왔던 종목인데요. 그런 만큼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위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주도주에 대한 중요성을 챙겨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앞으로도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편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저희가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는 것도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잘 가져오시면서 수익률 챙겨가게 됐고요.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2주 연속 상승 중인 종목인데 저희가 어제 좀 높은 시점에서 좀 편입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상으로는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들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총 누적 수익률은 여태까지 201%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익률은 31%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도 가뿐하게 좀 성공하게 됐는데요. 일단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20%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좀 사과를 좀 드렸는데요. 어제 이 히든 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와서 어제 급등을 시켜서 오늘 그래도 다행히 30%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꼭 40% 성공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는 재미와 그리고 수익을 안길 수 있을 만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급등주의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 옆에 이제 총 여러 가지 참 많은 성공 배지들이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40% 수익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또 어떤 종목들이 새롭게 나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차 제외하고요. 2주차부터 지금 7주차까지 모두 성공 배지를 받으셨습니다.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성공 네. 배지 안 주시나요? 콩 좀 주셔야 되는데. 아까 받으셨고요. 아, 근데 저희 받으셨습니다. 조금 이제 예, 수익률 예. 기준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닐 정도로 예. 좀 수익률이 좋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리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37분이기 때문에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제가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제약 바이오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의 주도주입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살아있죠? 지금 현재 캔들 이상 없죠? 거래량 터진 게 없죠? 싼 고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셔야 되는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추세 이상 없죠? 자, 거래량 터진 거 없죠? 자, 싼 고점 없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자, 이상 없죠? 파동 잘 타고 있죠? 제약바이오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렸던 제약바이오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제가 지금 추세가 조금씩 이탈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망치에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자, 영망치 음봉. 자, 시장 영향도 있지만은 완전히 추세는 깨진 건 아닙니다. 단기적 일주일 수익을 위해서 바짝 그 급등주만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캔들 이상 없지만은 제가 끊어내자 갔는데 자, 여러분들 11선 자리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게 되면 대웅제약도 여러분들 추가적인 다음 주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퓨처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퓨처캠은 갭상승 3%대 움직이다가 자, 3% 마이너스인데요. 자, 오늘 시장 감안해서는 다음 주 월화로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21선까지 눌림이 왔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냐, 지금 홀딩이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탈했을 때는 끊어내고 지지 캔들에서는 자, 들고 가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3일제약입니다. 자, 3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자, 어제 캔들이 괜찮았는데 오늘 시장 영향으로 2%대입니다. 추세 살아있고요. 양음양은 지금 플랫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추세 이상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는 아니지만 조선주 쪽에 기자재의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엔진 추세를 보시게 되면 견고하죠. 오늘 시장은 세rum봉인데 반면에 하나엔진 2%대지만 5일선 살아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유플렉스만 이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플렉스는요, 여기서 바로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반도체, IT, 디바이스 쪽으로는 대부분이 오늘 세rum봉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그 영향으로 오늘 저가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지만 큰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21선 이탈하게 되면 61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만약에 들고 있으면 바로 자,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에도 플러스 이후에 오후장 좀 약하지만요. 5일선 살아있고요. 오히려 더 이 음봉 공략까지도 가능한 종목.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D&D 파마텍 어제 자, 이 승부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후장 급등 그리고 오늘 급등을 노리기 위해서 양음양 패턴에서 종목 들고 왔는데 어제 오후장에 추가적인 급등을 통해 가지고 10% 자, 10%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 3% 움직이다가요. 오후장 때문에 약간 밀렸지만은 이상 없다라는 말. 만약에 D&D 파마텍 들고 계신 분들은요. 다음 주 흐름까지도 보고 자, 익절 잘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큐리옥스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요. 추세 괜찮죠? 이탈한 거 없고요. 거래량이 뚝 끊기는 영광치 단봉의 인봉인 것은 시장 탓으로 좀 돌리고 다음 주에도 이 큐리옥스 바이오팜의 추가적인 상승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8주차 또 성공 배지를 향해서 저희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또 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장기 포트 안에 편입해 볼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오늘은 없는 이유가 네.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포트에 일주일간 매일 편입시켰는데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다음 주 월화에 제가 지수 세rum봉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비중 관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관리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코멘트뿐만 아니라 시장의 이 전반적인 이 지수와 함께 시장은 움직입니다. 제가 이런 말 좀 한마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바람이고요. 종목은 파도입니다.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지수의 방향과 투심을 보게 되면 종목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종목을 보지 말고 먼저 지수를 보고 투심을 보고 종목으로 접근하고 종목은 주도주와 그 관련주, 구도 업종에서만 매매를 하고 만약에 그쪽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추세가 살아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들어오는 종목으로만 여러분들 포트에 매일같이 들고 있어야 되고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롱 플레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종목들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오늘 1313 챌린지에 좀 새롭게 편입해볼 종목은요? 있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전략을과 함께 자 오늘 무엇보다도 다음 주 월화 수 안에 여러분들을 추가적인 급등을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뽑아봐야 되는데 오늘 정말 없습니다. 정말 많이 없는데 그 중에서 뽑고 뽑아가지고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자, 두 종목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와 STX 엔진을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화장품을 먼저 들고 왔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 캔들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을 보시게 되면 아주 견고합니다. 자, 이 레벨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세를 만들고 그 추세가 21선, 62선을 딛고 연일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꺾일 듯 하면 안 꺾이고 꺾일 듯 하면 올라가고 하고 있죠. 그게 누구 탓이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야, 요번에 이 7만 5천 원 중간선에서 자, 캔들 한 8개에서 한 9개 정도 되죠. 기관이 쌍끌이 매수, 그러니까 투신과 사모가 끌어모아 가지고 오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9만 원 언저리 사이에 8만 5천 원 사이에서 지금 거래량이 싣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세 시장에서 조금 더 이 주도주 매매, 이 각 섹터의 주도주 매매가 좀 올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K-뷰티 인기의 화장품주 오늘 자, 몇몇 종목들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7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경신한 가운데 화장품 기업인 자, 2분기 유보율이 2,931% 전년 동기 대비 210%가 늘어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연일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기관에게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큼 추세가 아주 견고하고 좋습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거래량이 실어주는 지금 8만 5천 원 자리에서 손바뀜이 난다면 이 약세장에도 다음 주 월화에 추가적인 좀 급등 자리도 한 번 더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는 목표가 9만 6천 원, 손절가 7만 5천 원에 자, 포트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은 오늘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음봉 공략을 좀 하려고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음봉 공략이 뭐냐? 아군의 음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트릭 음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 편 음봉이죠.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그 매도 물량은 어찌 보면 시장 탓 아니면 바스켓에서 이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자, 외국계 참고로는 3만 7천 개 그리고 이 당연히 외국인 자, 금원물인지 외국물이 모르지만 자, 7만 개 나오고 있는데 큰 의미를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은 지금 기관이 받아내고 있고요. 특히 5일선의 견고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망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다음 주 월화에 양음양 패턴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면 간단 명료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1000마력의 K9 자주포 엔진을 국산화 성공시켰습니다. 엔진 국산화로 중동 수출 청신호를 켜진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특히 이집트의 K9 자주포용 엔진 수출 확대를 통해 가지고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영업이익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적자였습니다. 2023년도에 180억 흑자를 냈는데 자, 올해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2024년 올해 611억에서 630억의 그들 예상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0%에서 250% 성장인 가운데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 계산만 해도 지금 현재 거의 500억 가까이, 500억에서 60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4분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영업이익의 이 마케팅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무엇보다도 이 기관과 외국인이 2개월 가까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히 요 근래에 기관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잡고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시장을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두드려 패고 반도체 2차 전지 시간 틈만 나면 두드려 패는데 반대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 그리고 엔진과 선박 엔진과 그리고 방산 엔진 쪽 기자재 쪽은 연일 사들이는 걸 보게 되면 자, 영업이익이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이 퍼포먼스는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9,000원. 자, 다음 주 승부주로 일단 첫 번째로 자, 한국 화장품 제조와 STX 엔진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지금 누적 수익률 앞서 언급해드렸던 대로 20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STX 엔진과 한국 화장품 제조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잘 하시려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 마지막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주식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게보다도요, 여러분들 주식은 처음부터 주식의 끝판왕은 뭐냐면 종목 발굴입니다. 종목 발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시장의 주요 종목들만 뽑아가지고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이데일리 스핀의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발굴을 원활하게 쉽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자,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주말 동안 푹 쉬다 오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